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70명 가까이 모인 자리에서 유독 한 사람, 주변에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특별히 성공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자랑거리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반대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슬그머니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받는 사람의 특징과 반대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유형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압도적 1위는 바로 몸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30분씩 걸어 올라가십니다.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쑤신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면 가장 먼저 손을 드시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누구보다 가뿐하게 오르세요. 그런데 같은 모임에 나오는 다른 분은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는 훨씬 여유로운 74세 박명자 할머니는 하루에 약을 12개씩 드십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까지 온갖 질병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갖고 계시죠? 모임에 나오시면 늘 아픈 이야기부터 시작하세요. 어제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다더라.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한다더라.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정숙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건강이 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바로 독립성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장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인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신체 기능의 자립도였습니다. 걷기, 씻기, 옷 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가 행복의 척도였던 거죠. 실제로 제가 지켜본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달라요. 지난달 복지관에서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는 78세인데도 매주 토요일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몸이 따라주는 한나는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났어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 자랑을 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둘째, 아픈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죠. 셋째, 건강을 유지하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어요. 운동이든 식습관이든 꾸준히 실천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넷째, 건강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운동법이나 건강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유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70세부터 주 3회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한 그룹이 6개월 후 혈압, 혈당, 근력, 심지어 인지기능까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은 80세에도 만들어지고 혈관은 90세에도 회복될 수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생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하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둘째,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셋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을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넷째,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작은 병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나중에 큰 병으로 키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8시간의 깊은 잠이 모든 건강의 기본이에요. 이 5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몸은 자신감을 가져다 줘요. 걸을 때 허리가 꼿꼿하고 말할 때 목소리에 힘이 있고 무엇을 하든 의욕이 넘치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받게 되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꼴불견 유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꼴불견 유형은 돈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제가 참석한 모임에서 만난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앉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요즘 부동산이 다시 오르던데 우리 집도 작년보다 5억은 더 올랐어. 그때 내가 여기저기 다 정리하고 강남으로 옮기길 잘했지. 아들 결혼할 때도 신혼집 마련해줬고 딸 유학 보낼 때도 돈 걱정은 안 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들다던데 우리 때는 그래도 열심히 살면 뭔가 되더라고. 듣고 있는 사람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와, 대단하세요라고 맞장구를 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시작이네. 우리 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건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여기 나와서 자랑질이야?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모임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외식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자 김모 씨가 바로 이렇게 받아쳤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매주 호텔 뷔페 가는데 별로 부담 안 되던데요. 좋은 음식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돈 아끼다가 몸 망치면 더 손해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본인은 조언해준다고 했겠지만 듣는 사람은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말하는 것 같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깎아내리는 것 같죠. 돈 자랑쟁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대화 주제가 뭐든 결국 돈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건강 얘기를 해도 나는 좋은 병원 다니니까, 음식 얘기를 해도 나는 좋은 식당 다니니까. 모든 대화를 자신의 경제력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둘째, 다른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요. 본인이 여유롭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셋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행복도, 인간관계도 돈이면 다 된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정작 이런 사람들은 진짜 친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피곤해 하거든요.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성취를 자주 언급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의 질이 떨어지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죠. 돈 자랑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정말 부유한 분이 계세요. 사업을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78세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절대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하시죠. 모임비가 부담스러운 친구가 있으면 조용히 따로 계산해 주시고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모든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시는데 절대 비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하게 되고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진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베풀고 조용히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 언급 없이 계산을 처리해 버리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꼴불견 유형은 자식 자랑쟁이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며느리도 참 착해서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손주들도 영재 교육받고 있고 큰 손주는 벌써 영어를 너무 잘해요. 딸은 의사랑 결혼해서 분당의 큰 집에 살고 있고요.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 애들한테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애 키울 때 정말 빡빡하게 했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첫째, 내 자식과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둘째,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생겨요. 셋째, 이 사람과 대화할 의미를 찾기 어려워져요. 더 생생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아이가 취업이 잘 안 되어서 고민이에요.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하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자식, 자랑쟁이가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인턴십도 여러 군데 했거든요. 영어 공부도 따로 시켰고 자격증도 미리미리 따게 했어요. 요즘 애들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부모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고민 상담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위로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은 거죠.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말로 들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자식 자랑쟁이들의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녀의 성취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 자식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정작 자녀들과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자신을 자랑거리로만 여긴다고 느끼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자랑을 하루 종일 하시는데 정작 그 아들은 어머니와 대화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신의 현재 감정이나 어려움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줄 성과에만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잘하고 있잖아라고 말하고 작은 실수를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부터 하시죠. 진짜 좋은 부모는 자식 자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절한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성취를 기뻐하되 그걸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세요. 세 자녀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한 75세 할머니인데 이분은 절대 자식 자랑을 먼저 하지 않으세요. 대신 다른 사람이 자녀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하면 자신의 경험을 조용히 나누어 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궁금해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녀들을 키우셨냐고요. 그럴 때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고 하시면서 육아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죠. 세 번째 꼴불견 유형은 과거 자랑쟁이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갔어.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후배들이 나를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 그때만 해도 우리 집안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지. 내가 결혼할 때 하객이 몇 명이었는지 알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만 못해. 예의도 없고 성의도 없고.
과거 자랑쟁이들의 특징은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할 게 없으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합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니까 현재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모임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과거 자랑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윗사람이 오면 벌떡 일어서서 인사했는데 요즘은 앉아서 고개만 까딱하더라고. 내가 회사에서 부장할 때는 신입사원들이 떨면서 인사했는데 말이야. 그때는 정말 상하관계가 분명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첫째,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해져요.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만 좋았다고 하니까요. 둘째, 이 사람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고 느껴요. 계속 과거에만 살고 있으니까요. 셋째, 꼰대 같다는 인상을 받아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니까요. 더 큰 문제는 과거 자랑과 함께 현재 비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별로야. 예전만 못해. 세상이 많이 나빠졌어.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반대로 정말 매력적인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분들이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배운 게 지금도 도움이 돼.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 때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죠. 일본의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잃고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를 놓친다. 진정한 삶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은 돈 자랑, 자식 자랑, 과거 자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모임에서 정말 환영받을까요? 건강하지만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아픈 사람을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사람.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과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 조용히 베푸는 사람. 자녀가 잘 되어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과거에 성취가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해하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둘째, 현재 중심적 사고를 해요.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람에게 집중해요. 셋째, 진정한 관심을 보여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요. 넷째,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상대방이 편안해할 수 있는 거리를 지켜요. 제가 동창회에서 만난 그 부러운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건강해 보였지만 운동 자랑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지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잘 된 것 같았지만 그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지 않았고 젊었을 때 성공했던 것 같았지만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보이고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어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조용히 들어주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것 같아. 정말 깊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할 때는 듣기부터 하세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돌리지 마세요. 진짜 들어주는 사람이 되려면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적절한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감의 말을 먼저 하세요.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그럴 수 있겠다. 힘드셨겠어요. 같은 공감의 말을 먼저 건네세요. 사람들은 해답을 듣기 전에 이해받고 싶어 해요. 셋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하고 계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같은 진심 어린 질문이요. 넷째, 작은 배려를 실천하세요. 모임에서 의자를 빼주거나 차를 따라주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주는 작은 행동들이 큰 감동을 줍니다. 다섯째,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멋있어요 보다는 오늘 옷이 정말 잘 어울려요.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같이 구체적인 칭찬이 진심으로 들려요. 또 중요한 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게 자랑질을 하고 있지는 않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보세요. 가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모습인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 정말 부러운 사람은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건강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 쓰고, 경제적 여유를 베푸는 데 쓰고, 인생 경험을 지혜로운 조언을 나누는 데 쓰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특히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계단 한 층이라도 더 걸어 올라가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더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히 자세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5년 후,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만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자랑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내 성취보다는 상대방의 노고를, 내 행복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 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꼴불견 유형 중에 나도 모르게 보였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돈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베푸세요. 조용히 모임비를 더 내거나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거나 좋은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자식이 잘 됐다면 떠들지 말고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의 자녀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고 어려움이 있다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과거가 화려했다면 늘어놓지 말고 지혜로 승화시키세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건네되 강요하지 말고 참고사항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건강하다면 뽐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건강관리 방법을 물어보면 겸손하게 나누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걱정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투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행동도 자연스럽게 배려 깊어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고, 경험이 많으면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자식이 잘 됐으면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가장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도 아픈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건강을 내세우지 않고, 부유해도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내밀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운이 따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뽐내기보다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어떤 모임에 가시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건강을 챙기고, 겸손함을 배우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해요. 한 걸음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10분만 더 걸어보고,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오늘은 자랑 대신 칭찬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1년 후,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요. 몸은 조금씩 불편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은 더 쌓이고, 지혜는 더 깊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은 더 따뜻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름답고 부러운 사람이 되실 거라고 확신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